세월 너머의 편지. 산새 소리가 맑은 봄이 오면 이 산은 어김없이 바람 속에서 이야기한다. 오래된 기억들, 잊혀진 이름들, 그리고 세월을 넘어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이야기. 퇴직 후 산골로 내려온 지 3년. 언젠가 아름답기만 한 기억이 머무는 청아란 시골에 정착하게 된 박진수. 외국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도 돌아오고 싶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꽤나 시간이 필요했다. 돌아와 둥지를 틀고 나니 참으로 안락하고 평온하다. 지금은 매일 산길을 오르며 묵은 생각을 정리하며 살아간다. 어느 날은 회상으로 하루가 가고 또 어느 날은 기억이 가물거려서 나의 기억이 왜곡되진 않았는지 허탈하게 웃어도 본다. 그날 아침 산자락 아래에서 낡은 우체통 하나를 발견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문짝은 반쯤 녹이 슬어 있었다. 몇 번 마주한 우체통인데 우체통 안으로 손을 넣어본다. 진수는 두런거린다. 이런데 아직도 우체통이 남아 있었나?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의미 없이 꺼내든 봉투. 봉투엔 이름 하나. 박진수님께. 뒤편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최은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진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은주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이 마을로 돌아와서 진수는 첫사랑 은주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음을 알았다. 10년 전 날짜가 적힌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그는 가슴이 뛰었다. 진수는 중얼거린다. 살아있다는 것일까? 내가 돌아온 건 알고 있던 것일까? 아니야, 그녀의 죽음은 확인했는데. 동명이인. 그래도 우연이라기엔. 내 기억에 선명한 은주의 또박또박한 글씨체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옛날 그녀가 써준 시며 글을 평생 꺼내보고 또 보며 살아온 진수 씨는 한눈에 그녀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편지는 어떻게 도착했을까? 진수는 편지를 들고 마을 우체국을 찾았다. 거기엔 젊은 직원 이서윤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윤. 이 편지. 우체통 번호가 우리 마을에서도 이미 폐쇄된 번호예요. 진수. 그럼 최근에 누가 넣은 건 아닐까요? 서윤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이 주소는 제 어머니가 살던 집이에요. 진수는 놀랐다. 서윤의 어머니 바로 은주의 언니였다. 서윤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 낡은 편지 꾸러미를 남겨주셨어요. 이건 언젠가 꼭 박진수라는 분께 전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도 찾지 못한 박진수님의 주소로 안타까워하시더니 그중 마지막 한 통을 폐쇄된 우체통에 넣으셨나 봐요. 혹시 박진수님이신가요?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세월이 돌아 인연이 다시 길을 찾은 것이다. 은주의 마음이 언니의 손을 거쳐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자신에게 닿은 것이었다. 은주의 간절한 염원이 그에게 전해진 것이다. 서윤은 다음 날 다시 우체국에 와주시기를 청했다. 남은 이모의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햇살이 봄바람에 따스히 전해온다. 겨울이 가려나 보다. 버티던 겨울이 부드러운 햇살에 꽁무니를 뺀다. 새소리 맑고 수런거리는 봄의 속삭임이 들리는 오후. 편지를 품은 진수의 마음속에 오래전 그 봄날이 피어났다. 젊은 날의 은주를 기억해본다. 진수 씨, 잠깐만요. 여기 봐요. 은주는 두 손으로 햇살을 가리며 웃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 웃음에 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주. 이 꽃 매화꽃이에요. 벚꽃보다 먼저 피죠. 그만큼 마음이 급한 꽃이래요. 진수 웃으며. 그럼 우리도 매화꽃 같네요. 조금 일찍 피어나서 더 눈부신 사랑.
은주는 활짝 웃으며 진수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들길을 함께 걸었고 햇살은 둘의 그림자를 하나로 이어주었다. 그날의 웃음, 바람, 그리고 향기.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진수 씨,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봄이 올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나는 그 길을 걸었어요. 혹시나 당신이 돌아올까봐, 혹시나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줄까봐.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햇살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어요. 진수 씨, 그때 당신이 웃으며 말했죠. 다음 꽃도 같이 보자. 이제 그 꽃은 당신의 계절이 되었네요. 혹시라도 내 마음이 닿는다면 그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한 번만 올려다봐 주세요. 그곳에 흩날리는 꽃잎 속에 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은주가. 진수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에 넣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그는 벚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고 하얀 꽃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은주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진수 씨만 그리워한 건 아닌 듯하다. 그리고 아팠던 건 아니었나 보다. 그녀의 진수에 대한 사랑과 절절한 그리움이 이제야 전해졌지만 진수 또한 얼마나 긴 세월 그녀를 그리워했던가. 진수는 교사로 잠깐 청아란 시골에 머물렀다. 젊은 그는 아름답고 청순한 은주와 짧은 시간 같이 했었다. 첫사랑이라는 숭고한 시간이었다. 그는 전근과 동시에 부모님과 함께 이민과 유학을 떠났다. 정신없이 떠난 한국이었고 이국 땅에서 진수는 최선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남보다 늦은 학업은 힘들었고 생업 또한 이국 땅이라는 곳에 어려움이 가득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은주는 아름다운 첫사랑의 기억이 되었다. 나이가 들고 아내마저 하늘나라로 가고 각자의 인생의 최선인 자녀들을 외국에 두고 그는 그리움을 찾아 은주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설레임으로 고국에 왔지만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세월 너머의 편지. 수년을 기다려 진수에게 전해진 편지에 진수의 마음은 애잔하기만 하다. 이제야 찾아온 진수를 은주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글은 기다리고 기다릴 뿐 원망은 없었다. 아름답고 소중한 그녀의 사랑이 진수의 품에 안긴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이어져 있던 것일까? 세월을 넘어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그것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봄의 시작이었다. 사람은 떠나도 편지는 남는다. 편지는 마음의 시간 속에서 다시 사랑이 된다. 진수의 시간은 고운 꽃비가 내리던 나무 아래 은주와 손잡고 머무른다.